안녕하십니까, 강동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오피스텔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문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간단한 거 좀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오피스텔 관련해서 양도소득세라든가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해서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이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피스텔은 아시다시피 오피스, 그 사무실하고 텔, 뭐 아파트 이런 거 뭐죠, 호텔 비슷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사무실로 써야 되는 건데 분명히 사무실입니다. 이제 업무용으로 쓰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욕조 같은 것도 못 만들게 돼 있죠. 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 사람이 들어가 살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뭐 바닥 난방도 되고 그 다음에 그뭐 난방기구뿐만 아니라 냉방기구 그 다음에 주방 시설 이런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들어가 살아도 별 차이가 없는 뭐 욕조 좀 뭐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욕조 그냥 없애는 추세도 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피스텔을 예를 들어서 제가 10개를 샀다고 쳐봐요. 오피스텔 뭐 예전에 뭐 법조인은 100개를 사가지고 이제 뭐 탈세했다고 하던데 뭐 그런 것처럼 10개를 제가 샀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임대료 준다. 사무실로 쓰라 임대료 준다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뭐 그거 세금 줄이려고 한다면 요즘 많이들 아시는 뭐 임대사업자 법이 만들어가지고 해도 되는 거고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사람이 살기에 문제가 없으니까 들어와 사는 사람이 그거를 아파트처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사업에 쓰지 않고 사무용으로 쓰지 않고 주거용으로 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그거를 사서 임대료 줬을 때 나는 업무용으로 쓰라고 줬다고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임차인이 그걸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그건 주거용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10개를 오피스텔 10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저는 뭐 예를 들어 제가 집이 없다고 치고 이제 집이 뭐 무주택자라고 치고 10개만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무주택이기 때문에 뭐 아파트 청약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2주택 이상 사람들한테 뭐 부과되는 뭐 양도세 중과세도 피할 수 있고 이렇게 다 되는데 그게 한 명이 주거용으로 사는 바람에 아니면 두 명이 주거용 사는 바람에 저는 유주택자가 되고 나중에 이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도 엄청 많이 내고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왜 부동산에서 쓸 때는 뭐 전입신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 임차인이 서로 아는 거죠. 임대 임차인이 알면서 거주용으로 쓸 거, 주거용으로 쓸 거 알면서도 이제 뭐 전입신고 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세무당국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냥 세금을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아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하면 다 나와요. 그게 거주용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이제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확인하는 게 맞지만 주민등록등본에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집이 아기를 키운다, 뭐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학교를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취약 통지서 같은 거 올 텐데 그거는 뭐 저기 동주민센터, 주민센터 가면 다 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하다못해 수도세, 전기세 내는 거라든가 아니면 핸드폰 요금 내는 거라든가 물론 뭐 사무용으로 써도 핸드폰 요금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리고 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거 이제 그 임차인이 이제 다 보면 나오거든요. 이제 과세 자료 이제 통지 받아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마음 먹고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조그만 과제 그 소액 같은 경우는 제가 건드리지 않았을 뿐이지 요즘 같은 뭐 부동산 투기를 많이 단속하는 분위기에서는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이 오피스텔은 원래는 이제 업무용인데 거주용으로 쓰게 되면 주택으로 똑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전입신고돼 있거나 누가 살면은 주택으로 간주하니까 주택이 여러 개면은 다주택자가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 양도세 중과도 되는 거고 자기가 이제 유주택자니까 그 소유자 같은 경우는 청약도 할 수 없는 거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이제 감안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만약에 제가 빌려줬었는데 입증을 못해. 그러니까 나는 사무용으로 분명히 빌려줬다. 싸고 한 게 아니라 뭐 오피스로 쓴다길래 쓰세요 이렇게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들어와서 산다든가 뭐 전입신고 한다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진짜 모르고 했으니까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뭐 중개사하고 처음에 계약 쓸 때 중개사가 이거 뭐 요즘 세금 줄이려고 많이 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그냥 사무용으로 주는 거예요. 사무용 쓰세요 해가지고 다 써놨는데 계약서에 써놨는데 자기가 전입신고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빌려준 사람은 여전히 무주택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아니기 맞기 때문에 그런 입증 자료를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 관련해가지고 이제 오피스 분양권 전매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다 합법이에요. 아파트도 원래 합법입니다. 뭐 어디 아파트 단지 짓고 오피스 분양할 때 제가 가가지고 계약금 내고 제가 계약금 내고 나면 이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 수분양자 지위, 수 받을 숫자 해가지고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가 있다 그러는데 그게 그냥 흔히들 분양권이 있다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아파트라는 게 뭐 위치가 좋고 하다 보면 이제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그것도 서로 소위 뭐 P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P가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전매 넘겨서 내가 뭐
뭐 5억 원짜리를 계약금 5천만 원 주고 계약했는데 내가 계약하고 한 몇 달 지났더니 피가 뭐 3천만 원이 붙었다더라. 그러면은 그 내가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8천만 원 받고 파는 겁니다. 그럼 피가 3천이 붙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이 되는 건데 이게 다 원칙, 뭐 다 이건 뭐 다 합법입니다. 합법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투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규제가 막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요즘은 투기 과열지구, 뭐 조정지역, 뭐 이렇게 해가지고 투기지구 해가지고 저 분양권 전매가 거의 금지되다시피 했고요. 오피스텔은 거의 없어요. 없는데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20% 이상은 분양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매를 할 때 100실 이상이면 전매 금지됩니다. 분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입주가 등기될 때까지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맡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뭐 2, 3년, 1, 2년 돼가지고 예전에 오피스텔은 거의 뭐 규제가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왜냐면 오피스텔 상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책임을 지고 투자하는 거라서 없었는데 오피스텔 사실상 주택처럼 사용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투기가 이제 뭐 풍선 효과라 그러죠. 주택을 막으니까 오피스텔을 가는 걸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분양 대상도 이제 좀 좁혀놓고 그 다음에 100실 이상 되면은 등기시까지 전매 제한도 붙게 해놓게 된 겁니다 이제. 근데 그 전에는 그게 거의 없었으니까 그냥 모르고 하는 분들 많고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 대행사들이 와가지고 사람들 막 끌어들이면서 길거리에서 화장지 주면서 오가지고 오세요 해가지고 하면서 앉혀서 하죠. 그러면 이거 뭐 가입하면은 한 달만 있으면 피가 붙어 이거 끝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뭐 전매하고 나가면 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투기과열지구로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투기과열지구 주로 서울이죠 이제 서울이나 과천 뭐 이런 쪽인데 여기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도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뭐 100실 미만이면 괜찮은데 100실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꼭 참고하시고 오피스텔 분양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